너무 매매가에 보지 마시고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보시면 제일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입니다. 네. 우리만 변동금리죠. 네. 근데 이 계획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가장 맞고요. 나는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시거든요. 왜냐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진 돈에다가 뭐 이거 가지고 한 3억짜리도 살 수 있고 5억짜리도 살 수 있고 6억짜리도 살 수 있다면 내가 감당 가능한 내 능력에 맞는 집이 얼마인지 이거 기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네. 거기에 맞게 주택을 구매하는 거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따라 뭐 대출 이자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 대출 이자가 고정이어야 돼요. 네. 내가 원래 계획을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자를 100만 갚을 수 있는데 네. 금리 바뀌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큰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입니다. 네. 우리만 변동금리죠. 네. 근데 이게 계획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택 가격을 우리 책정할 때 비싸다 싸다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은요. 근데 원래 가격이라는 거는 실제 현재 있는 모든 상황을 반영한 게 가격이거든요. 네. 이 저평가 고평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매매가 상승을 찾는 거는 임대료가 변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네. 저평가되는 거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현재 가치를 다 그렇죠. 반영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공급이 주니까 이제 전세가 오를 거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거 뭐 다 자기 가격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자기가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가 이 전세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네. 우리가 분양에서 입주한 3년 공백기가 있죠. 네. 이때 만든 어떤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하고 네.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만든 어떤 그런 구조 수요를 한쪽으로 많이 몰아넣으니까 그런 구조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 때문에 전세가 2년치가 오르고 4년치가 이렇게 급등해 버려요. 네. 그래서 매가가 원래는 1년치씩 올라야 되는데 4년치씩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가치는 늘 제자리에 있고요. 예측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이 아파트가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들. 요거 잠깐 보여주세요. 이 전세가는 원래 자기 가치만큼 성장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 조금 성장해요. 사용 가치니까. 네, 사용 가치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프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네. 그래서 성장과 변동을 사람들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원래 성장하는 겁니다. 네. 성장 우리가 금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성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자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의 어떤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임대료의 성장이 있어요. 많이 성장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뭐 갑자기 교통이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 많이 늘거나 네. 학군 지역 이런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 우리 투자는 즉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변동성 투자해서 뭐 합니까? 결국은 성장에 하고 수렴하겠죠. 네.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저 변동성을 조금 낮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저 변동성 네. 더 크게 져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 이제 우리가 모르신 분들은 저걸 잘 안 보이거든요. 성장한다 안 보이고 그냥 하락한 건 보이고 네. 상승한 건 지금 변동만 보이는 거죠. 네. 성장한 건 안 보이고 성장하면서 뭐 할까 몇 개가 성장하잖아요. 네. 네, 같이 네. 성장하는데 네. 그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주택을 할 때 너무 매매가에 보지 마시고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성장성이 똑같이 얘기하면 수익률이고요. 네. 비용이죠. 똑같은 용어거든요. 네.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셔가지고 내 소득에 맞게 어떤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 봅니다. 대출이자 특히 대출이자를 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잖아요. 네. 대출이자 10억이면은 연소득이 1억이면 PR은 10이죠. 네. 대출 비용은 1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30억이 됐어요. 네. 이자가 3.3% 내리면은 네. PR은 30억 되고요. 네. 대출이자 똑같아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네. 비용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이 되면 30억 아파트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이죠. 금리가 바뀐다는 게 문제 있죠. PIR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출이 이자가 중요한. 이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비용을 따져서 우리가 매가를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매가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시장을 단편적으로 본다. 네. 그런 거고요.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내면 이렇습니다. 네. 매매가 30억인데 내 연소득이 1억이다. 월세 수익이 10% 나오면
대출이자 3.3이면 매수하냐? 이 문제 낸 거예요, 문제. 그렇죠. 이게 어차피 지금 월세 수익으로 이게 충당이 되면. 근데 문제는 저 위에 거잖아요. 네. 수익률이 10%가 있고 네. 금리가 3%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 맞죠. 네. 이런 물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그렇죠. 예, 이런 물건 없어요. 네, 이 네. 물건이 지금 60억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물건 예.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네. PIR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네.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관점에 따라 의미가 네.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PR을 보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하긴 좋은 수치이긴 네, 하지만 네. 이거 가지고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거는 고점 저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무리가 수 있다. 있다. 예. 이게 그렇구나. 실제 투자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이자나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제 적정 기준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느냐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라. 네. 이제 무리해서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자를 부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 한 2, 3년은 부담할 수 있는데 3, 4년은 못 버텨야 하는 거를 사는 게 무리한 투자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쭉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무리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애 첫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채널에 이제 한 25세, 뭐 30세 뭐 이런 분들도 좀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 부동산 저 이제 초짜인데요, 막 이런 네. 분들 있거든요. 뭐부터 저는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집을 사고 네. 분양권을 이렇게 그때 97년이니까 네. 99년이니까 미분양이었어요. IMF 끝나고 한 2년 네. 뒤잖아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약간 바뀔 때였어요. 사고 입주 시점 너무 많이 올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 지금까지 왔는데 네.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공급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공급가 제일 중요하구나. 네. 이 공급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주거 해결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게 네. 공급이에요. 네. 그런데 금리는 수익률은 좌우하죠. 주거 해결을 못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공급을 하셔라. 근데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공급 공부라는 게 네.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나요? 뭘 하라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입주량을 공부하는 입주량을 얼마 정도에서 그 공급량이에서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네, 좀 그런 것도 따져봐요. 예, 보고 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보고 네. 변동성이 생기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자금력이 좀 적더라도 네. 지역에 따라서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전체 시장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공급 공부를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급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2년 전세 연장하려고 했었다가 요즘에 또 갑자기 또 반등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불안한 게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전세 요번에 만기 되면 끝내고 집을 살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막 든단 네. 말이죠. 근데 내가 준비가 좀 안 돼가지고 그냥 전세 2년 더 연장한 다음에 한 5년, 26년에 집을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지금 고민하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는 사라고 했을 거예요. 실수요자라면은 네. 고민하지 말고 네. 가격이 저점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수도권 자가 애매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시점이 상승기에 거의 저는 이제 한 7 정도 왔다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게 되면 물론 상승은 좀 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시장이잖아요. 그 이후 시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조정을 지금 받고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갔다면 제가 굉장히 지금 좀 말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받았던 지역들 중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 크게 하락한 아파트들. 네. 이런 지역을 위주로 저는 조금 사서 좀 길게 가는 전략을 해보라. 네.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이나 아니면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이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네. 통해서 요 위험을 조금 해치하는 그런 네. 시간을 좀 해서 네. 좀 길게 가져가 이런 전략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네. 그러면 우선은 전세 연장은 좀 권하지는 않으시는. 저는 좀 권하지 않아요. 네. 지금 한 25년, 6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 무주택으로 계속하기는. 네. 그럼 1주택자분들은 좀 상급지나 뭐 좀 이렇게 상위 평수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뭐 적극 추천하죠. 지금은? 네, 추천하고 최근에 그 강남도 그렇고 대형이 오르잖아요. 네. 대형이 신고가를 많이 네. 만들어낸 이유는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대구도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대형은 피가 붙어 있어요. 네. 그 마이너스 1억이 있는데도 네. 대형 피가 붙어 있습니다. 대형 피가 잘 안 떨어지고 그래요.
그게 다 이제 공급이 적은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공급이 적은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형이 제일 좋고요, 사실은요. 네. 대형은 공급이 지금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없는 계속 지역이 됐죠. 누적해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은 저는 거의 뭐 지방은 되게 좋다 보고 있고요. 서울도 대형은 좀 뭐 큰 문제 없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다주택자 뭐 예를 들면 한 세 채, 막 5채씩만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추가 투자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네. 있잖아요. 세금도 좀 있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약간 반등했으니까 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저는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좀 네. 장기 보유. 예, 조금 버티면 지금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나온다. 아. 예, 뭐 굳이 참- 지금 팔 타임은 예, 뭐 세금 혜택이 뭐 거의 다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뭐 좀 더 뭐 후반 가면 갈수록 세금 부분은 네. 조금 더 완화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제 추가 매수는 제가 좀 권하지 않는데 네. 굳이 있는 걸 또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물건이 안 좋다면은 네. 갈아타기는 괜찮아 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예, 그건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좋은 물건이라면 좀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익이 좀 더 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팔 필요보다는 지금 네.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네. 시장 상황이 조금은 더 좋아질 거니까 네. 어차피 팔 때 팔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최근에 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금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반등했잖아요. 네. 그때 다주택자분들이 금매를 엄청 많이 던졌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또 네.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면 또 수익이 났을 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급한 사람 지거든요. 하긴 그렇죠. 예, 무슨 급한 사람 지게 돼 있으면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다 급한 사람이 지는 게 항상 이 부동산 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금리에 의한 영향은 저희는 거의 이제 막빠지고 네. 공급에 의한 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공급에 의한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작은 시장이거든요. 작은 시장이 어떤 공급이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반응이 빨라요. 네. 지금 서울하고 이게 이제 움직인 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한 거고 네. 실제 공급의 움직임은 지방이 저는 좀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지방의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공급의 시장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그널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금리 영향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구나. 네. 그래서 공급이 없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투자처를 찾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결국에 빨리 움직이는 데들은 지방이니까 네. 거기서 먼저 기회를 찾은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옮겨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